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 읽는 일본사 가지고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표지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을 무섭게 노려보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이 무섭게 생기신 분은 누굴까요? 조금 이따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휴머니스트에서 출판을 하였고요. 2018년 12월에 개정을 하여서 다시 나왔습니다. 일본사 이외에도 인도, 중국, 미국 등 다양한 시리즈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다른 시리즈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누구실까요? 그리고 또 요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일본사를 잘 모르시더라도 이름쯤은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방금 보신 사진은 일본 코에이라는 게임 회사에서 만든 게임의 캐릭터입니다. 전국무쌍이란 게임인데요. 이 회사는 신장의 야망이라는 게임도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15탄까지 나올 정도로 인기 있는 게임입니다. 게임으로 단편적으로 저는 역사를 배우다 보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1274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수백 척의 배가 스시마로 향했습니다. 23,000명으로 이루어진 고려와 원나라의 연합 원정군입니다. 바쿠우는 원의 항복 요구를 거절하고 남송과의 교류를 계속했습니다. 바쿠우의 태도에 화난 원은 마침내 대규모 원정군을 이끌고 일본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 사진은 2020년에 출시하여 인기였던 고스트 오브 스시마의 게임 장면인데요. 주인공이 마지막 보스인 코쿤칸과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원정군은 스시마와 이키 등 고려와 일본 사이에 있는 섬들을 차례차례 점령하고 일본 본토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일본 역사상 최초의 외침이었습니다. 원정군은 화약, 대포 등 우수한 신무기를 갖춘 데 반해 일본 무사들은 고작 긴 창이나 독화살로 공격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판세를 뒤집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는데요. 밤이 되자 공격을 중단하고 배를 철수한 원정군을 향해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치고 산더미 같은 파도가 휘몰아쳤습니다. 새벽까지 계속된 태풍으로 배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고 바다에 빠진 원정군은 대부분 익사했습니다.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간 원정군은 1만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1281년 원정군은 2차 침입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침입 때의 6배에 해당하는 14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하늘이 도운 것일까? 때마침 불어닥친 태풍이 원정군을 휩쓸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해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은 겨우 수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몽골군이 스시마를 정벌하는 내용에 대한 게임은 별로 없었는데요.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재미있어서 인기가 많았던 게임입니다. 전국 통일에 앞장선 3인이 있는데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노부나가는 용맹스러운 용장, 히데요시는 지혜로운 치장, 이에야스는 어질고 너그러운 덕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뒤엉킨 전국시대를 통일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은 인물은 불같은 성격의 결단력을 갖춘 노부나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성격 탓에 노부나가는 부하에게 배신당하고 패권을 히데요시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갖은 고생을 참으며 기회를 기다리던 이에야스는 임진왜란 중에 히데요시가 병으로 죽자 칼을 빼들어 천하를 차지하였습니다. 통일 과정에서 세 사람의 자취를 묘사한 유명한 글이 있는데요. 오다 노부나가가 쌀을 씻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불을 지펴 익힌 철화라는 밥을 희만 드리고 먹은 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네. 히데요시는 상인과 기술자를 전투에 동원하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상인들을 적의 진영으로 침투시켜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했습니다. 히데요시 군대가 최근에 무찌를 적군의 수가 불과 2000명이었어도 상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불어난 숫자는 그 10배가 되었습니다. 이는 적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데 더없이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1581년 히데요시는 도토리성 포위작전을 펴기 전에 상인들을 시켜서 그 지역의 쌀을 비싼 값에 사들였습니다. 적이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 다음에는 조총부대를 전면에 배치하여 성을 포위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토리성의 식량 창고는 바닥을 보였고 적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국시대 최후의 승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히데요시의 근거지 오사카성을 함락을 시켰는데요. 이에야스는 성인으로 성장한 히데요리 주변의 무사들이 모여들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히데요리를 제거하기 위해 고심하던 이에야스는 마침내 하나의 묘수를 생각해냈습니다. 히데요리는 이에야스의 음모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은 물이었죠. 1614년 바쿠우군이 오사카성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오사카성의 방어력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높다란 성벽보다 바쿠우군을 괴롭힌 것은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파놓은 2개의 못이었습니다. 못을 건너는 과정에서 많은 군사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내 체면을 봐서 화해의 표시로 바깥에 못 하나를 메우게 해주면 전쟁을 중단하겠다. 이에야스는 히데요리에게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곧 군대를 철수할 것처럼 말했습니다. 결국 히데요리는 이에야스에게 바깥 못 하나를 메워도 좋다고 통보를 했는데요. 그러나 이는 히데요리의 실수였습니다. 이에야스는 약속과 달리 밤새 안팎의 못을 모두 메워버렸던 것입니다. 이에야스 군이 성 꼭대기의 천수각을 정념하는데 한나절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에야스의 계략에 속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히데요리는 불타는 오사카성을 바라보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책의 목차인데요. 제가 소개한 것은 3장과 4장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텐노 시대부터 해서 에도 시대, 메이지 유신, 일본의 군국주의와 아시아 침략 등 현재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올 컬러에 세련된 책입니다. 모두 컬러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사진으로 이해가 되기 쉽고요. 일본의 주제별 지도 및 동시대의 세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국가별 상황이 제시되어 있어서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책사의 이야기 리뷰는 끝이고요. 유튜브에서 책사의 이야기나 수학이 알고 싶다를 검색하시면 제 개인 채널도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